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0대 중반, 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건네받은 퇴직 통보서 한 장.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3년 뒤 그는 전혀 다른 길의 끝에서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를 내쫓았던 상사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죠. 오늘 그 3년의 여정을 조용히 그러나 자세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호, 55. 대기업 관리직. 성실했고 무던했고 매사에 성실했지만 요란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사가 부릅니다. 회의실 문은 닫히고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고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 그 한 문장 사이사이에 실제 뜻은 뚜렷했습니다. 이제 당신 말고 더 젊은 사람을 쓰겠다는 뜻. 퇴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30년 가까이 채운 책상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빼내고 작은 화분을 손에 들고 건강검진 결과서 몇 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눈빛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낯설고 텅 빈 표정. 나는 무엇이었나? 다음 날부터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울리던 알람은 쓸모가 없었고 정장 대신 트레이닝복을 입었습니다. 동네 카페 창가에서 그는 멍하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 분주함,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듯한 아무도 모르는 시선. 아내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쉬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함께 일하던 후배 이름을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라는 말을 차마 찍어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 깊어졌고 잠은 더 얕아졌습니다. 새벽 2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한 달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간 날 사무실 의자에서 마주본 사람은 그저 한 명의 구직자 김성호였습니다. 서류를 적다 말고 그는 문득 웃었습니다. 구직자 내가 이 단어가 될 줄은 몰랐지. 구인 공고 사이트에 들어가 이력서를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신은 드물었고 면접이 잡혀도 묻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연차가 높으신데 우리 조직 문화에 맞으실까요? 그의 경력은 갑자기 무게추가 아니라 짐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직함이 없어지면 나는 누굴까? 그 질문은 아프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시간 그리고 경험. 그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다시 나로 살아보자. 그가 처음 떠올린 건 밥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정직한 일은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것.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요리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시장에 갔습니다. 국거리용 양지와 사골, 파 한 단의 신선함, 뼈를 삶을 때 나는 묵직한 냄새. 큰 냄비 앞에서 그는 국물을 우려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 조절의 감, 잡내를 걷어낼 타이밍, 소금 한 꼬집이 만드는 방향. 첫날 가게 매출은 58,000원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32,000원. 괜찮아, 아직은 시작이니까. 그는 가게 문을 닫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닦다 보니 바닥에 새겨지지 않은 자존감도 같이 닦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도 수입은 적자였습니다. 맛집 블로그에 그저 그래요라는 글이 올라왔을 때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한 어르신이 혼자 들어와 국밥 한 그릇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고마워. 오늘은 좀 살 것 같네. 영수증에 떨리는 손글씨로 맛있게 먹었습니다를 적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그는 초를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온종일 묵묵하던 얼굴이 그 한 줄로 조금 풀렸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살렸네. 수치가 아닌 사람, 평판이 아닌 관계. 그는 자신이 쫓아야 하는 것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소문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만들면 저절로 난다는 것을. 그래서 메뉴를 줄였습니다. 국밥 하나, 수육 하나. 국물은 더 진해졌고
고기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포스터 대신 직접 쓴 원산지 표기와 오늘 삶은 시간을 적었습니다. 정직함은 느리지만 지치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앞 스티로폼 박스를 재활용함으로 바꿨고 잔반을 줄이는 방법을 손님들과 같이 고민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 그는 오늘 컨디션 어때요?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가게는 밥집을 넘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멀리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줄 서도 먹을만하대요. 그의 가게 매출은 회사 다닐 때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세던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오던 간병인 아주머니, 가끔 점심을 거르던 택배 기사님, 시험을 앞두고 국밥을 먹고 가던 고등학생의 떨리는 손. 그는 종종 수천 맨 앞장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몇 명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는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잃어버린 것은 직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깊게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 상사였습니다. 예전에 번들거리던 표정 대신 많이 마른 얼굴, 조심스런 걸음. 그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뒤적이다 그냥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국밥을 내어놓자 상사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삼키고 잠시 눈을 감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성호씨 미안했네. 그땐 그럴 여유가 없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릇 옆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내었습니다. 상사는 한참을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비웠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상사는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심 있나? 사업이 좀 어려워. 그 순간 3년 전 회의실의 공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투, 차가운 말투, 닫히던 엘리베이터 문.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이 한 끼뿐입니다. 상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더 굵어졌지만 가게 안의 공기는 오히려 잔잔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게 불을 끄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구나. 복수는 나를 망가뜨린 방식으로 다시 누군가를 대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방식을 끊고 다른 삶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복수는 더 잘 사는 것, 더 따뜻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글귀를 가게 유리문 안쪽에 붙였습니다. 사람을 밟고 오르면 결국 미끄러진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면 내 어깨가 더 넓어진다. 그 문장을 붙이고 그는 비로소 오래 걸려있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퇴직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놀라고 허둥지둥 뒤를 보겠죠. 그런데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직함이 사라져도, 경력이 부정당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간과 경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용기를 조금이라도 깨워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조용히 묻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언제 시작됩니까?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지금부터 바로 여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